안녕하세요. 남준의 광장 남효구입니다. 오늘 119번째 동원사랑 마라톤에 나왔어요. 오늘은 8월 첫째 주 일요일이고요. 지난주 한 주 폭염이 대단했죠. 36도, 거의 40도까지 올라간 곳도 있었고. 그래서 폭염을 피해서 이번 주에는 좀 일요일에는 새벽같이 나왔는데 다행히 바람도 좀 시원하고 뛸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스라근이 조금 다쳤어요. 빗길에 인터벌 하다가 살짝 늘어나갖고 부상까지는 아닌데 좀 컨디션이 아주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힙을 이용해서 발목하고 무릎보다는 고관절 이용해서 뛰면서 부상 없이 마라톤 한번 잘 완주해보려 합니다. 네, 제가 뛰기 전에 스라근 증상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12년, 13년 러너고 마라톤을 거의 120번, 100km도 많이 뛰었고 울트라, 천인수명까지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부상은 늘 옵니다. 부상의 가장 큰 원칙, 오버트레이닝, 과사용, 욕심이죠. 저도 얼마 전에 비 오는 날 좀 자제했어야 되는데 시원하고 트랙에 사람도 없고 약간 인터벌을 무리하다가 살짝 빗길에 미끄했는데 왼쪽 복음 뒤에 스라근 그리고 비복근 햄스트링 쪽이 살짝 늘어났어요. 그래서 부상 완전히 못 뛸 정도는 아닌데 스라근 손상은 저처럼 이제 오르막 내리막 뛰기를 많이 하거나 빗길에 슬립하거나 오버스트라이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 좀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손상이 오면 사실 이제 오금 뒤가 묵직하게 아프고 잠겨요. 환자분들이 잠긴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오죠. 그리고 1, 2km 뛰면 아파서 후방 십자인대 뒤쪽에 무슨 인대가 나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상당하게 운동을 못하는 제한이 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의사라서 저는 잘 알죠. 이거는 인대나 관절염 증상이 아니고 이렇게 오금 뒤 근육이 아픈 건데 잘 케어하고 이러면 뛸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매니지를 하지만 일반 분들은 좀 어렵죠. 무섭고. 저는 제가 스스로 진단을 하고 스라근 손상 그리고 비복근, 가재미근 같이 근육에 가벼운 긴장 진단하에 일단은 기본적인 프린시플 이제 하루는 아프기 전까지만 가볍게 뛰고 이틀은 대체 운동. 천국계단을 참 많이 해요. 스탠밀 천국계단은 올라갈 때 손을 허리에 놓고 골반의 힘으로 좌우가 안 흔들리게 올라가는 건데 밖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우리가 한정된 공간에서 위로만 올라가다 보니까 흔들림도 잘 알고 일정하게 근육을 쓸 수가 있어서 근육, 복근 강화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픈 부위가 이제 고관절 부상만 아니면 종아리 발목 부상일 때는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힙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스라근 증상이 있을 때 제가 이틀 정도는 천국계단을 많이 탔죠. 그래서 아까 제가 스라근 증상이 있어서 뛰는 스타일을 좀 바꾼다고 그랬는데요. 크게 자세가 바뀌는 게 아니고 힘을 쓰는 방향을 좀 바꾼 겁니다. 스라근은 오금 뒤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무릎하고 발목을 과도하게 쓰면 자극을 많이 받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발목에 탄력하고 무릎에 힘을 좀 덜하고 힙, 고관절, 불곡신전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힙을 좀 많이 쓰고 가는 거예요. 발목 무릎보다는 힙을 쓰기 때문에 아픈 부위를 좀 덜 공략하게 되죠. 원래는 이걸 다 써야 효율이 좋은데 위만 쓰니까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아프지 않고 뛸 수 있기 때문에 힘만 써서 오늘은 장거리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 20km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워지고 있네요. 지난주에 너무 더웠죠. 폭염 한 36도 한 40도까지 올라갔는데 많이들 여쭤보죠. 그렇게 뛸 때
왜 이렇게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 여름철에 뛰면 심박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열을 받으면 체열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땀을 많이 배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부 바깥에 있는 피부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을 확장하게 돼요. 심장은 그 확장된 모세혈관, 피부 쪽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야 피가 피부 쪽으로 가야 땀을 많이 배출하게 되죠. 그런 일 때문에 심장은 이 고열 자체만으로도 그냥 일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 쪽으로 혈액순환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밥 먹으면 우리가 위쪽으로 혈류가 많이 가는 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고열에 달리기를 하면 심장은 피부로도 피를 보내야 되고 근육으로도 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2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뛰어도 심박수가 존 2를 뛰었는데도 막 존 3, 4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더운 여름철 이런 폭염 속에서 달리기를 하면 조금 뛸 때 꼭 소금 먹어라, 식염포도당 섭취해라,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근데 이거는 제 경험도 있고, 그리고 해외 논문도 그렇고, 제가 쭉 봐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식염포도당을 반드시, 소금을 반드시 섭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한 4, 5년 전이었을 거예요. 철원 DMG 철인 3종 경기 킹코스를 하면 수영 3.8, 자전거가 180, 그리고 달리기가 42.19를 들어오는 코스인데요. 한 30km 남겨놓고 이제 5km마다 자꾸 턴을 하니까 비슷한 주잣길이 자주 마주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km, 5km 구간 동안에 이제 자주 마주치는데, 그분이 저랑 비슷하게 잘 뛰시는데 점점 체력이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는 그냥 저도 힘들고 저분도 힘들고, 그래서 덥고, 그래서 후반에 페이스가 떨어지는 거라 생각하면 될 텐데, 옆에 있는 동료분이 이거는 폭염에 소금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라고 자꾸 한 알 두 알씩 집어 먹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가서 급수대에서 물을 막 벌컥벌컥 드시는 거예요. 저도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먹지? 의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소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금이 이제 물을 끌고 들어오거든요.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아서 소금도 빠지고 알아서 물도 빠져서 균형을 이루는데, 소금만 넣으니까 물을 더 끌어오고 싶은 거죠. 그런 수분 욕구가 막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물 중독이 생겨서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시더라고요. 정말 앰뷸런스까지 오고, 저도 뛰다가 CPR 할 뻔했어요. 그때 무섭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하이퍼나트를 오히려 이렇게 뭐가 전해질 밸런스가 급격하게 깨져서 이렇게 의식이 쓰러지는 경우는 사망까지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몸이 어느 정도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극심한 상황이 아니라면 외부에서 전해질을 그렇게 강제로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땀 중에 소금은 나트륨 0.1%예요. 우리가 1리터의 땀을 흘리면 1g의 소금이 방출되는 거죠. 몸은 정확하게 이런 비율을 유지하면서 몸의 체액을 잘 유지하는데, 우리가 지금 뛰면서 제가 땀을 1리터를 흘렸다 그러면 1g, 근데 제가 이제 초코파이를 먹거나 이온 음료를 먹거나 이렇게 파워제를 먹거나 이렇게 먹는 그 음식에도 합해보면 충분히 1g 정도의 소금이 들어있어요. 그 비율로 섭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소금을 더 먹을 필요는 일반적인 이런 날씨에 러닝에서도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소금을 좀 섭취하는 걸 고려해야 될 운동이라든지 대상은 있어요. 100km 울트라 마라톤, 트레일런 100km 이상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땀을 흘리고 전해질 소실이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긴 어려워요. 어떤 논문에는 그럴 때도 필요 없다, 음식으로만 된다 라는 외국 논문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소금 좀 먹는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두 번째는 본인이 다한증 환자,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시간 운동했는데도 팔에 그냥 하얗게 소금이 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남들보다 소금 분비가 많기 때문에, 배출이 많기 때문에, 더운 날 운동할 때는 이온 음료 꼭 드시고 2시간 이상 운동할 때는 소금정을 고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 웹분들은 한두 시간 운동하고 풀코스 정도 뛸 때 굳이 섭취를 꼭 해야 되냐, 이거는 영양제 섭취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소금이 물을 끌어오게 되면서 물 중독이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9번째 마라톤, 한여름에도 무사 완주하고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5km 남았고요. 페이스는 거의 한 6분 페이스를 뛴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게. 또 스락은 통증도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수분 섭취는 소금정 같은 건 특별히 안 했고요. 이온 음료, 그냥 콜라, 에너지젤, 목마르면 마시고 벌컥벌컥 들이키지 않고 한 번에 적절하게 수분 보충하고, 특히 이렇게 햇볕 있는데 피하고 그늘 있는 데로 주로 뛰었어요. 여기만 좀 햇볕이 있는데, 그리고 오전 일찍 직사광선 피해서 뛰었더니 크게 무리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락은 아픈 부위도 수상한 지는 한 2주 반 3주 정도 되는데요. 한번 가볍게 아프기 전까지 뛰고 이틀 정도 근력 운동, 천국의 계단, 자전거, 이렇게 해서 이제 에어로빅 시간을 많이 주고 한 3일에 한 번 아프지 않을 만큼 거리 늘리고, 아픈 부위는 이제 치료, 충격파나 주사 치료, 약 쓰고 했더니 한 3주 됐더니 지금 한 이 정도 스피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뛸 때도 힙 써서 뛰었고, 무릎에 자극 주지 않게 이렇게 했더니 좀 빠르게 3주 만에 부상에서 좀 극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두 달은 스피드 훈련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이 보이면 항상 더 힘들어집니다. 세상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전환점, 끝, 뭔가 변화. 일단 저기 한 4km만 가면 쉰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뛰기도 싫어지고. 아까가 좀 더 편했던 것 같고, 빨리 저기까지 끝내고 싶고. 제가 이제 거의 120번까지 마라톤 풀코스로 완주를 해봤는데, 아이고, 풀코스는 계속 힘들어요.